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를 먹는 그 습관이 음흠.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과 한 조각을 잘라 드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면 몸이 늘 건강하고 신장은 항상 안전할 거라고 믿어온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붓고 소변에 거품이 전보다 많아진 것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저는 당신께 잠시 멈춰 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해해 보이던 사과 한 조각이 당신의 신장에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사과는 금이다 라는 말을 믿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그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30대나 40대 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보약이었던 습관이 어느 순간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신장은 통증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습관을 조금만 바꾼다면 당신은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놓쳐온 진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신장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60세 이후 사과를 먹는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왜 그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과학적 근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에 이른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장은 단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며 음식, 물, 약물,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을 제거합니다. 신장은 혈액이 다시 심장과 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검문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장은 새하얀 종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신장 안의 여과망, 즉 사구체는 두껍고 탄력이 뛰어나며 거의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기에는 고기를 많이 먹든 과일을 많이 먹든 탄산음료를 마시든 신장은 대부분의 부담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지금 당신의 신장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합니다. 낡은 필터를 꺼내보면 새까맣고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걸러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장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필터를 한 번이라도 교체할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의 신장이 시간이 지나며 막히고 찢어진, 지치고 노후된 필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 현상을 사구체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여과망은 더 이상 탄력이 없고 어떤 부분은 노폐물이 쌓여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 찢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신장이 문제없이 처리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반 개의 사과만 먹어도 신장은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를 들고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인데 왜 신장이 약하다고 하시나요? 사실 이런 수치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50% 이상 손상된 후에야 비로소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신장 절반이 이미 망가졌을 수도 있고 남은 절반이 2배로 일하며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식사도 담백하게 했는데 왜 신장이 나빠지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몸은 늙어갔는데 식습관은 젊을 때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낡은 필터는 새 필터와 같은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당분과 칼륨이 비교적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신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화된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칼륨은 체내에 쌓이며 걸러지지 못한 독소는 다시 심장과 뇌 그리고 신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 때문에 빠르게 투석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 혹은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정도의 가벼운 신호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신장의 노화 원리를 이해한다면 왜 60세 이후 사과와 관련된 식습관을 진지하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야만 무엇이 실제로 신장을 손상시키는지 그리고 먹는 방법만 바꿔도 남아있는 소중한 신장 기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신장이 더 이상 새 필터가 아니라 이미 닳고 막히고 여러 곳이 찢어진 낡은 필터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필터를 하루하루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첫 번째 답은 바로 사과 주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콜라나 소다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사과 주스 한 잔만 마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건강을 위한 황금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사람에게 사과 주스는 더 이상 건강 음료가 아니라 고농축 설탕물이 신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고 씹을 때 사과 속의 당분은 매우 촘촘한 수용성 식이섬유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당분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어 신장과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사과를 믹서에 넣는 순간 이 보호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잘게 부서지고 과당은 액체 상태로 풀려 몇 분 만에 혈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 쉬고 있던 당신의 신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당분이 높은 액체가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노화된 신장은 이를 즉시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최대 출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이미 늙어있는 신장세포들은 직접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급격한 혈당 상승이라고 불립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 안의 아주 작은 혈관들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마치 설탕물에 오래 담가둔 과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훨씬 더 위험한 요산입니다. 사과주스 속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많은 노년층이 잘 알고 있는 통풍의 원인 물질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을 때는 과당이 천천히 소량만 간으로 들어가 간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과당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간은 과부하에 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요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산 결정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다가 마지막 여과 지점인 사구체에 걸리게 됩니다. 각각의 결정은 작은 상처처럼 염증을 일으키고 조용한 통증을 만들며 여과 기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연 과일 주스만 마셨을 뿐인데 왜 신장이 이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장 입장에서 보면 사과 주스와 공장에서 만든 탄산음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장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마셨는지, 갈증 해소를 위해 마셨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알 뿐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아직도 사과 주스병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아깝다면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편리함이 언제나 매우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과 주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저는 더 이야기해야 할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흔한 습관입니다. 바로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입안에 단맛이 남아 반 개의 사과를 깎아 먹으며 그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행동은 밤새 신장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체는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각 장기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많습니다. 낮에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밤에는 장 운동이 줄어들면서 발효되어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고 누웠을 때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가스가 찬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가스는 복부를 팽창시켜 횡격막을 밀어올리고 당신의 수면을 얕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신장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비로소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밤에는 생리적 혈압이 낮보다 최소 10% 이상 떨어져야 신장의 압력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 불편으로 잠을 설칠 경우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신장을 아주 가느다란 물 파이프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이미 높은 압력을 견뎌냈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먹은 사과 한 조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 결과 신장혈관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녁 사과 습관을 유지한 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배가 고파서 반 개만 먹었다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에는 단 하룻밤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녁 사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장 안전한 선택은 따뜻한 물 한 컵이거나 아니면 양치질로 입맛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는 해가 떠 있을 때만 등장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신장 역시 조용히 잠들어야 합니다. 사과 주스와 저녁에 사과를 먹는 습관에 대해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나는 사과를 통째로 먹고 영양을 위해 껍질까지 먹으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위험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신장을 갉아먹는 위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당신은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 특히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성립하려면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사과가 완전히 화학물질 없이 재배되었고 수확 직후 바로 먹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사과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매우 긴 과정을 거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관 중에 시들지 않고 껍질이 변색되지 않으며 겉모습이 반짝이도록 하기 위해 표면에 식품용 왁스를 코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왁스는 안전 기준에 따라 허용된 것이지만 그 안전함은 간과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을 통과하는 혈류량은 줄어들고 해독 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젊은 사람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소량의 화학물질도 당신에게는 축적되는 부담이 됩니다. 사과 껍질의 왁스층은
물로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농약 잔여물을 갑옷처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사과 껍질을 씹어 먹는 순간 이 화학물질들은 곧바로 위로 들어가 이어서 간으로 전달됩니다. 노화된 간은 이를 처리하려 애쓰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남은 부담은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마지막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신장은 원래 몸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독소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로 사과를 씻거나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붙은 비싼 사과를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환자들에게 저는 항상 더 신중한 조언을 합니다. 그 사과가 100% 화학물질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껍질을 벗기십시오. 비타민을 조금 잃는 것이 신장에 독소를 더 쌓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합니다. 비타민은 다른 채소와 과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사과 껍질을 벗기는데 몇 분 더 쓰는 것은 신장의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사과와 관련된 3가지 주요 위험을 설명한 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실제 사례를 당신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매우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자신이 신뢰하는 곳에서 산 사과 주스 2팩을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줄이고 과일로 대신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과를 가장 자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완벽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얼굴이 유난히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변에는 거품이 너무 많아 변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눈이 빨개진 채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 기록을 다시 살펴본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사과 주스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저녁 과일 습관이 매일 그의 신장을 조여왔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제가 안내한 대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가지 아주 간단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사과 주스를 완전히 중단할 것.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먹지 말 것. 셋째, 사과를 먹고 싶다면 아침에만 그리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먹을 것. 3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은 밝아졌고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다시 안정되었고 소변의 거품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사례는 기적이 아닙니다. 부담이 올바르게 제거되었을 때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장은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상처 주는 행동을 멈추기만을 원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식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초 위에서야 비로소 노화 단계에 들어선 몸에 맞게 신장의 부담을 덜고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지며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사과를 아예 먹을 수 없는 건가요? 이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을 지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먹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장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몸 상태에 맞게 제대로 대우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은 사과를 열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사과를 익히면 타고난 찬 성질이 줄어들고 단단한 식이섬유 구조가 부드러워지며 소화기관과 신장이 처리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 반 개만 준비하십시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과 껍질에는 노화된 신장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벗기십시오. 그 다음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물이 끓은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사과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면 됩니다. 이것뿐이지만 생사과를 먹을 때와는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사과가 익으면 사과 속 팩틴은 더 잘 녹는 상태가 됩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대신 장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부드럽게 배출을 돕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생사과를 먹거나 주스를 마실 때처럼 당분과 칼륨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찐 사과가 정말로 신장에 친화적인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찜을 하기 전에 사과 위에 소량의 계피가루만 뿌려주십시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에게 계피는 과일의 찬 성질을 중화시키고 식후에 신장이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먹을 때는 호두 반쪽 2개를 함께 곁들여도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영양소가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조합은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먹는 방법만큼이나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찐 사과는 반드시 아침에만 드십시오. 따뜻한 물 1컵을 마신 뒤 몸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핵심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찐 사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에 반 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과에는 여전히 칼륨이 들어있고 약해진 신장에는 과도한 양이 곧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환자들에게 연속된 3일 동안 아주 간단한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날은 정리의 날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과일 주스를 치우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신장은 제대로 된 하룻밤 휴식을 얻게 됩니다. 둘째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제가 안내한 대로 계피와 호두를 곁들인 찐 사과를 드십시오. 배가 더 따뜻해지고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며 생사과를 먹었을 때 느끼던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관찰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소변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거품이 줄고 색이 더 맑아지며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았다면 그것은 신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부담이 올바르게 줄어들었을 때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는데 찐 사과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합니다. 대답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정해진 양을 지키고 계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호두의 지방은 당 흡수를 늦춥니다. 주스를 마시거나 생사과를 먹는 것에 비해 이 방식의 찐 사과는 혈당과 신장 모두에 훨씬 안전합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전통적인 찜 대신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입니다. 대답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내열 용기에 사과를 넣고 수분 유지를 위해 약간의 물을 더한 뒤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워 적당히 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맞는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식사를 통해 신장을 돕는 방법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또는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당장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식습관은 그 위험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과가 신장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를 이해하고 노화된 신장이 짊어진 부담을 인식하며 나이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신장에 남아있는 기능을 쉬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수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장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